99세인 나는 이미 노후의 노후, 한쪽 발을 관짝에 넣고 사는 셈이다. 앞날에 대한 걱정은 그때 생각하면 된다. 이런 낙천적인 생각 덕분에 이 나이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언제나 현역, 노후 따위는 없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독특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분의 책입니다. 와,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1925년생으로 현재 99세이며 지금까지 미혼으로 완벽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분입니다. 혼자 살면서 99세의 저자 산조 미화입니다. 2022년까지 현역으로 이비인후과 의사로 일하면서 직접 극단을 운영하고 극본도 쓰고 배우도 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저자는 규칙적인 생활 따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것만 먹고 좋아하는 것만 하며 본능에 따라 살고 설레는 마음이 삶의 원동력이고 그렇게 살았더니 매일매일이 청춘이라고 말하는데요. 지금부터 조금은 독특하지만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산조 미화의 삶을 들여다볼까요? 혼자 살면서 99세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들어가며 제멋대로 살아온 인생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정신을 차려보니 99세이다.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있을 줄이야. 내가 생각해도 정말 놀랍다. 몸은 99이지만 마음은 30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겠지만 여러분도 내 나이가 되어보면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98세까지 이비인후과 병원장으로서 주 5일 환자를 보았고 지금은 매일 예전 환자들의 전화 상담을 받고 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20대일 때는 결혼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었으므로 왜 결혼하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몇 번이나 받았는지 모른다. 하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몇 살이 되든 혼자 사는 삶은 즐겁다고 말이다. 혼자 사는 삶에는 중독성이 있다. 한번 맛을 보면 그만둘 수 없다.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밥을 먹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부러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럼요. 그 말이 맞아요. 라고 답할 것이다. 누구에게도 속박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나는 내 의지로 이런 인생을 선택했으며 그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나처럼 100년 가까이 혼자 살다 보면 혼자 살기의 달인이 되기 때문에 고독을 느끼지 않는다. 아닌데요? 나는 고독하거든요. 라고 하는 사람은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법을 모르기 때문일 뿐이다. 지금과 같은 결혼 제도가 시작된 것은 메이지 민법이 성립한 1898년이다. 고작 125년이라는 생각보다 짧은 역사다. 그런데도 결혼을 해야 어엿한 성인이라는 풍조는 좀 이상하지 않은가 하고 예전부터 생각해왔다. 심심치 않게 나오는 연예인들의 불륜 기사를 보고 있으면 결혼이라는 제도가 과연 인간의 본능에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 나로서는 수십 년간 한 사람을 좋아하면서 살 자신이 없다. 결혼했다 해도 얼마 안가 이혼하지 않았을까? 여담이지만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며 때때로 전화로 이야기를 나눈다. 가끔은 둘이서 만나기도 한다. 그럴 때 살아있기를 잘했다고 느낀다. 가끔 만나기 때문에 계속 설렐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어리광 부리기를 좋아하고 지금도 질투를 한다. 매일이 청춘이다. 마음은 20대인 것이다. 그 나이에 혼자 살다가 병에 걸리거나 더 늙어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어떤 이는 이렇게 묻지만 앞날을 미리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실천하고 있다. 남편이 있다 한들 남성은 여성보다 평균 수명이 짧으므로 의지할 수 없다. 자식이 있다 한들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있다. 오해하지 않도록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해두겠다. 나는 단 한 번도 오래 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한 적도 없다. 식사도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나의 소신이며 건강을 위해 억지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 하지만 기왕 먹을 거니까 맛있게 먹자고 생각해 방법을 궁리하긴 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장수로 이어졌을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은 이 책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다. 종종 나보다 젊은 친구들에게 마녀 같다는 말을 듣는다. 아니, 왜 내가 마녀 같아? 라고 물으면 그 연세의 의사로 현역에서 일하고 그 밖에도 좋아하는 것들에 몰두하면서 항상 즐거워 보여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처음에는 내가 마녀를 닮았나 잠시 긴장했지만 외모를 빗대는 말은 아닌 것 같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마녀로 불리는 것도 싫지는 않다. 오히려 마음에 든다. 마법을 써서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지금은 예전 환자들을 상대로 전화 상담을 해주고 있다. 의료행위는 할 수 없지만 병원에 무슨 과에 가는 게 좋을까요? 감기에 걸렸는지 목이 아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상담에 응할 수는 있다. 그 중에는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도 간간히 섞여 들어온다. 병원은 없어졌지만 의사 면허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옛 환자들의 상담에 적극적으로 응할 생각이다. 내가 생각해도 제멋대로 살아온 인생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자유분방하게 살다 보면 실패도 많이 한다. 하지만 인간은 실패에서만 배울 수 있다. 실패한 경험이 누구보다 많은 나는 남보다 2배는 더 많이 배울 수도 있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다. 사람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반드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만 추려서 이 책에 담았다. 내가 배운 것들을 마녀의 조언으로서 소개했다. 여러분이 이 책에서 인생을 밝고 강하게 살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불운이 행운이 되는 발상의 전환. 병약했던 사람일수록 오래 사는 현실. 나는 꽤 오래 살고 있지만 건강에 신경 쓰며 살진 않았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듯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은 적도 없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야말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죽지 않는 상황이다. 99살이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전혀 죽을 것 같지 않다. 주위의 친구나 지인들이 저승의 명부에 이름을 올려도 나는 아직 끄떡없다는 묘한 자신감이 있다. 90을 넘긴 나를 보고 어릴 적부터 건강했을 것이라고들 생각하지만 사실 나는 병약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가 그때는 폐문 림프선염이라는 병에 걸렸다. 폐에 있는 림프샘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아이들이 잘 걸리는 병이었다. 증상은 식욕부진, 발열 등인데 증상이 없는 아이도 있다고 한다. 부모님은 소화결핵이라도 걸리면 큰일이라며 나를 1년 동안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당시 폐문 림프선염은 결핵의 원인으로 여겨졌으므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모양이었다. 그 후 18살에는 숨을 쉴 수 없게 되어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당시 젊은 여성들 사이에는 희귀병의 일종인 쇼난병이라는 병이 유행하고 있었다. 쇼난은 전쟁 중에 일본이 점령했던 싱가포르를 가리키는 말이다. 당시 일본군이 남쪽을 침략하고 있었기 때문에 싱가포르 쪽에서 간염병이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나는 그 병에 걸린 것이다. 의식은 또렷한데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입술도 보라색이 되었다고 한다. 아무리 숨을 들이마시려고 해도 산소가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그때 곁을 지키던 소아과 의사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캠퍼제를 가슴에 직접 주사해서 숨을 돌려놓았다고 한다. 팔에 주사를 놓으면 늦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캠퍼제를 주사했다고 하는데 당황해서인지 캠퍼제를 용기에서 빨아올릴 때 너무 힘을 주어 여러 개의 주사기를 망가뜨렸다고 한다. 너를 살리려고 캠퍼제를 전부 투여했단다 라고 훗날 이야기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캠퍼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강심제의 일종이다. 옛날에는 심장 마사지라는 소생법이 알려지지 않았고 구급차도 아직 보급되지 않은 시절이었다. 아마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쇼난병으로 죽은 젊은 여성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이 병은 일과성이라고 할까? 단번에 유행했다가 수습되었으므로 정확히 어떤 병인지 지금에 와서는 알 수 없다. 나는 어머니가 의사였던 덕분에 목숨을 건졌지만 걱정스러운 눈길로 내 얼굴을 들여다보는 부모님에게 안녕이라고 중얼거린 것을 기억한다. 부모님은 내가 정말로 죽는 게 아닌가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 같은데 내 머릿속은 무척 냉철한 상태였고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니 작별 인사를 해두자 라고 생각했다. 숨쉬기도 힘든 와중에 용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구나 하고 자신이 감탄스럽다. 그때의 나는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기분이 아니었을까? 그때 죽었더라면 불과 18이라는 짧은 생이었다. 하지만 99세까지 살아있으니 인생은 알 수 없다. 여러분 중에서도 큰 병을 알아서 나는 오래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병약했던 사람일수록 오래 사는 것 같으니 아무쪼록 안심하자. 나이를 먹어도 뼈가 튼튼한 이유. 지난 무용담을 몇 가지 소개했지만 사실은 그 밖에도 잘 넘어지는 편이다. 길에서 약간의 단차에 걸려 넘어지거나 모처럼 신은 하이힐이 도랑에 끼기도 하고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혼자 넘어진 적도 있다. 정신을 차려보니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길에 누워 있었다는 시기다. 이렇게 잘 넘어지는데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만 다친 것은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종종 고령자가 넘어지면 뼈가 잘 부러지니까 조심하라고 하는데 내 뼈는 무척 튼튼한 것 같다. 80세 정도의 백화점 행사 매장에서 골밀도를 측정한 적이 있는데 60세 정도네요 라는 말을 들었다. 이 정도는 자랑해도 되지 않을까? 나는 채소를 무척 좋아해서 시판 도시락을 먹을 때도 채소가 듬뿍 들어간 된장국을 끓여서 곁들인다. 된장국 재료로 넣는 소송채와 연근은 칼슘이 풍부하므로 이런 채소를 매일 먹으면 칼슘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것이다. 또 뼈를 튼튼하게 하려면 운동이 꼭 필요하다. 평소 마트를 갈 때 20분 이상 걷고 연극 연습을 할 때는 계속 서 있거나 걸어 다니다 보니 일상생활 속에서 저절로 운동 부족이 해소되는 것 같다. 의무감으로 운동하는 것은 아주 괴로운 일이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근력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지만 99세 정도 되면 넘어졌을 때 뼈가 뚝 부러질 수도 있다. 자리보전하게 되면 큰일이다. 남의 신세를 지고 싶진 않으므로 자신의 행운에 자만하지 않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걸어야겠다. 마음대로 사는 맛있는 생활. 국내산 자투리 쇠고기가 삶의 활력. 2021년 99세로 돌아가신 세토우치 자쿠초는 고기를 매우 좋아해서 TV 프로그램에서도 스테이크를 먹는 모습이 자주 방영되었다. 또 2017년 105세로 세상을 뜬 세이로카 국제병원 이사장 히노하라 시게아키는 아침에는 올리브오일을 넣은 채소 주스에 우유 한 잔, 점심은 과자와 우유만 먹는 소식가였지만 저녁에는 스테이크나 생선 요리 등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했다고 한다. 더불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고기를 아주 좋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고기를 무척 좋아한다. 특히 쇠고기를 좋아해서 먹지 않으면 기분이 가라앉을 정도다. 젊었을 때는 육회와 같은 생고기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식중독이 걱정돼 주로 삶거나 구워 먹는다.
사실은 스테이크도 좋아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평소에는 자제하는 편이다. 할인 행사를 할 때 신나게 스테이크를 먹는다. 레어로 구워 먹는데 가끔 먹다 보니까 더 맛있는 것 같다. 직업이 의사이니 돈이 많을 거라고들 생각하겠지만 돈 먹는 하마인 극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바쁘게 일하는 가난뱅이 신세다. 평소에는 저렴한 쇠고기를 산다. 그렇다고 수입산은 아니고 국내산이다. 국내산이 맛도 좋고 수입산에는 성장을 촉진하는 비육 호르몬제가 사용되기 때문에 피한다. 비육 호르몬제는 소에 투여하면 성장이 촉진되어 붉은 고기가 증가한다고 한다. 빨리 자라면 사료를 적게 줘도 되기 때문에 키우는 쪽으로서는 안 할 이유가 없다. 일본에서는 비육 호르몬제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호르몬제를 사용한 수입 쇠고기가 유통되고 있는가 하면 기준치를 지키면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가능한 한 안전한 쇠고기를 먹고 싶어서 평소에는 국내산 쇠고기를 토막낸 자투리 고기를 산다. 이렇게 하면 주머니 사정에 부담 없이 질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먹고 있다. 토막난 쇠고기는 굽거나 조린다. 프라이팬에 구워서 간장을 뿌려 먹는다. 조릴 때는 배추와 대파, 두부 등을 넣고 설탕과 간장을 적당히 넣어 먹는다. 스키야키 같은 느낌인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 한 번 먹으면 계속 먹게 될 거라고 보장할 수 있다. 나는 쇠고기를 먹을 때 정말 행복하다. 생선은 가시가 걸릴까봐 먹지 못한다. 생선에는 피를 맑게 하는 EPA, 뇌와 신경 발달에 필요한 DH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생선을 먹는 게 좋다고 강조된다. 그것은 잘 알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생선을 즐기지 않는다. 어린애 같다고 하겠지만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릴까봐 무섭다. 나는 이비인후과 의사였으므로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는데 빠지지 않는다고 오는 환자들을 종종 보았다. 삼복더위에 모처럼 피로 회복을 위해 장어를 먹었는데 목에 가시가 걸리다니 이렇게 운이 없을 수가. 장어 가시는 무척 가늘고 작지만 의외로 단단해서 목에 걸리면 잘 떨어지지 않는다. 치과에 가도 제거할 수 있지만 엄밀히는 이비인후과가 전문이다. 장어뿐만 아니라 가시가 많은 생선은 주의해야 한다. 그런 환자들을 계속 진료하다 보니 어느새 생선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가시가 없으면 문제가 없으므로 회는 잘 먹는다. 그 중에서도 참치 뱃살은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좋아한다. 고기도 좋아하지만 최후의 만찬을 한다면 무엇을 먹고 싶은가 라고 누가 내게 묻는다면 참치회라고 대답할 것이다. 가시만 없으면 생선도 오케이라는 뜻이다. 생선구이는 먹지 않지만 회는 주 4회는 먹는다. 물론 저녁 할인 시간대에 슈퍼에 가서 저렴한 가격에 산다. 이렇게 보면 혈액을 맑게 하는 음식도 꽤 많이 먹고 있다. 오래 살기 위하여 내 몸이 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꽤 쓸만한 마트 할인 코너. 병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는 수입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축한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내가 병원에서 일할 때 연금 제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병원을 개원했을 당시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은 탓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되었다. 덜렁이도 이런 덜렁이가 없다. 요즘에는 마트 할인 코너에서 좀 오래된 채소도 사게 되었다. 예전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지만 사람은 필요가 있으면 변하는 법이다. 장을 보러 가면 필요 없는 것까지 사버렸는데 지금은 난 가난하니까 비싼 건 사면 안 돼 라고 연불외듯 중얼거리면서 매장을 돌아다닌다. 어느새 나는 가난하니까가 입버릇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불쌍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서는 김에 밥만 있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전쟁 중 가난했던 시절을 겪었으므로 어떻게 되겠지 라는 낙관적인 마음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노후도 걱정하지 않는다. 99세인 나는 이미 노후의 노후, 한쪽 발을 관짝에 넣고 사는 셈이다.
앞으로 수십 년 살 것도 아니고 경제적 쪼들림을 걱정해봐야 득될 것이 없다. 앞날에 대한 걱정은 그때 생각하면 된다. 이런 낙천적인 생각 덕분에 이 나이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규칙적인 생활은 한 적이 없다. 병원을 운영할 때는 새벽 2시쯤에 잠들고 아침 7시에 일어났지만 연극 연습을 시작하거나 원고 마감일이 다가오면 새벽 서너 시까지 못 자는 날도 있었다. 지금은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새벽 4시까지 독서를 하거나 원고와 극본을 쓰기도 한다. 그렇게 하고 아침 9시나 10시쯤 일어난다. 젊었을 때부터 의사와 연극을 병행해왔으므로 1년 365일 수면 부족이었을지도 모른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진료를 하는 틈틈이 졸기도 했다. 간호사도 이런 나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라서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오는 순간 나를 쿡 찔러서 깨워주었다. 긴 세월 이런 생활을 해와서인지 5분만 자면 머리가 맑아진다. 굉장히 쉽게 잠드는 것이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이지만 빨리 잠들 수 있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지금은 시간이 있으므로 2시간 정도 낮잠을 자기도 한다. 그래도 밤에 잠을 설치지 않는다. 새벽녘까지 깨어있으므로 낮잠을 자서 수면 시간을 보충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수면 다음에는 운동이다. 다리가 약해지면 몸 전체가 약해지므로 가능한 한 걸어 다니려 한다. 집에서 병원까지는 도보 20분 정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걸어 다녔다. 지금은 진료를 보지 않으므로 되도록 직접 마트를 다니며 가는 김에 산책도 하고 온다. 극단 공연을 하게 되면 계속 서 있어야 한다. 죽을 때까지 연극을 하기 위해서라도 다리와 허리를 단련해야 한다. 이런 목표가 있어서 걷는 게 힘들지 않다. 넘어지기 전에 지팡이라는 일본 속담이 있는데 유비무환이라는 뜻이다. 나는 밖을 걸을 때는 맑은 날이어도 우산을 지팡이 대신 짚고 걷는데 비가 내리면 우산을 쓸 수 있어서 편리하다. 일부러 지팡이를 살 필요는 없다.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된다. 최근에는 달리는 연습도 한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달린다기보다 빨리 걷고 있는 듯이 보이겠지만 나로서는 달리기 연습이다. 왜 달리기 연습을 하느냐면 연극에서 달리는 장면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연극을 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이 내 체력과 기력을 유지하는 비결인지도 모른다. 아무도 만나지 않는 날에도 화장을 한다. 90대 중반을 넘어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을 보면 한숨이 나오는 할머니여도 화장을 빼먹을 수는 없다. 외출할 때는 물론 집에 있을 때도 화장을 한다. 함께 일하는 극단 후배가 불쑥 방문할 수도 있고 택배 기사님도 올 수도 있다. 언제 어떤 때라도 내 민낯은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면 주름투성이다. 퍼프를 두드리면 주름 사이에 파운데이션이 낄 수밖에 없다. 그래도 퍼프를 진 손은 멈추지 않고 피부를 탁탁 두드린다. 갈라진 벽에 페인트를 칠하듯이 주름을 숨긴다.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게 보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거울 속의 자신에게 다가가 못생긴 얼굴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도록 공들여 퍼프를 두들긴다. 이게 바로 여자의 업보가 아닐까? 내가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매일 퍼프에 손을 뻗는다. 나이가 많아도 당당하게 살아간다. 최근에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의 계산대가 대면식이 아니라 셀프 계산대로 되어 있는 곳이 늘었다. 그때마다 점원에게 방법을 배우고 계산하지만 몇 번을 해도 기억할 수 없다. 가만 보면 나 같은 노인이 아니어도 기계 앞에서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래서는 효율적인 건지 아닌지 헷갈린다. 지금의 기계화와 효율화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으니 불평할 수도 없다. 나는 스마트폰이 아닌 폴더폰을 사용한다. 언젠가는 폴더폰이 판매 종료될 것이라고 하니 은근히 걱정이다.
이처럼 나는 극단적인 기계치이므로 컴퓨터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해서 나를 도와주는 극단원이 원고를 대신 입력해준다. 불편하다고 하면 불편하지만 이제 와서 배우려는 마음은 없다. 젊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존재했고 컴퓨터도 흔해서 자연스럽게 IT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다. 나처럼 90살이 넘은 노인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들에 비하면 완전 초보나 다름없다. 오히려 마음을 편히 갖고 내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편이 이런저런 고민 없이 끝난다. 고령자가 기계치가 되는 것은 세상에 흔히 있으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늙음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런 세상이 되었구나, 놀랍다 하고 감탄하면 되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주눅들지 말고 물어보자. 의외로 친절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타인에게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살고 있다. 외로워서 죽을 것 같다던 친구가 다른 사람이 된 이유. 나는 줄곧 싱글이었지만 특별히 외롭다고 느끼지 않고 살아왔다. 오히려 고독을 사랑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혼자 있어도 할 일은 많다. 요리, 빨래, 청소만 해도 빠르게 시간이 흘러간다. 그 외에는 혼자 책을 읽거나 사극을 보거나 원고를 쓴다. 또 가장 중요한 일인 극단의 연극 대본을 쓰면서 시간을 보낸다. 이런저런 일들로 바쁘게 살다 보면 고독을 느낄 겨를조차 없다. 나보다 젊은 60대인 남자가 매일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해요. 외로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라고 해서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등산이나 노래방, 바둑, 장기, 커피 전문점 순례,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여러 가지에 도전하다가 보호견을 키우게 되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 처음이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전혀 몰랐지만 자원봉사자들과 소통하며 배우다 보니 더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다. 행동했더니 내 삶이 달라졌다라고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고독은 사라지지 않는다. 개 산책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사귄 것 같고 흡사 다른 사람같이 변모했다.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굳이 따지자면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는 노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남일이 아니다. 오늘도 늙은 몸에 채찍질하며 부지런히 장을 보러 나간다. 100세에 이루고 싶은 꿈이 눈앞에 다가왔다. 99세가 되기까지 나는 부모님을 비롯해 많은 친구와 지인을 떠나보냈다.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지금은 전혀 죽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거나 허리를 다친 적은 있어도 몸 상태가 저조하다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하진 않았다. 아직도 더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친구들은 덜렁이어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혀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 쓸데없는 참견이긴 하지만 그럴지도 모른다. 내가 죽을 때의 일은 전혀 상상할 수 없지만 괴로워하다가 죽고 싶지는 않다. 병상에 누워서 주변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는 것도 사양하고 싶다. 편안하게 어느 날 덜컥 가는 게 이상적이다. 흔히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죽고 싶다라고들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폐를 끼치게 되니 그것도 곤란하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두렵다. 나는 저 세상이나 천국을 믿지 않는다. 그저 나라는 육체가 사라지는 거로 생각한다. 이 세상에 사라져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다. 나이를 생각하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지만 지금 죽음을 생각한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 불안이 뇌리를 스칠 때는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도록 노력한다. 나는 100세가 되면 그 기념으로 1인극을 해보고 싶다. 이미 대본은 준비가 되어 있다. 앞일은 모르겠지만 말이다. 분명 그때가 되면 다음에 할 일을 또 정해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계속 달려갈 것이다.
야, 이 나쁜 놈아 하고 외치며 스트레스를 발산한다. 극단을 꾸려나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된다. 함께 연습할 때도 의견이 맞지 않거나 충돌하기도 한다. 연극계도 아직은 남성 위주의 사회여서 여성을 폄훼하는 말을 들을 때도 있다. 그럴 때는 화장실로 달려가 큰 소리를 지른다. 마음속으로 이런 바보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러면 약간은 속이 시원해진다. 화장실 문을 열고 실내에 있는 상대에게도 들릴 정도로 크게 외치는 것이다. 그러면 내 분노가 조금은 전달이 된다. 대놓고 반박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면 충돌이 생기지만 이 방법이라면 간접적으로 상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조금은 반성하는 것 같다. 또 명절에 파는 화과자를 사서 포장지로 쌓여있는 채로 집에 있는 식탁 모서리에 내리쳐서 부수기도 한다. 꽤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짜증이 가라앉는다. 야, 이 나쁜 놈아 하고 외치면서 하면 효과 만점이다. 속이 시원해질 거라고 보장할 수 있다. 기분이 나아지면 부서진 화과자를 맛있게 먹는다. 화과자가 없을 때는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책상을 내리치거나 찢어서 벽에 던지기도 한다. 접시를 깨뜨리면 아깝지만 신문지는 휴지통에 휙 버리면 그만이다. 우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나는 억울해서 운 적이 여러 번 있다. 그 자리에서 참았다가 혼자 있을 때 엉엉 울었다. 아무도 괴롭히지 않는 방법이며 우는 행위 자체가 기분을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또 나는 연극에서 악역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악역은 거친 말을 많이 한다. 이 나쁜 놈아 라거나 이 자식아 라고 외친다. 이런 대사는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잘 쓰지 않는 말이다. 하지만 연극에서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고 의외로 스트레스가 풀린다.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소리를 질러서 스트레스를 자주 발산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여기서부터 의사로서 내 의견이지만 스트레스를 자주 해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혼자 살면서 99세 읽어드렸습니다. 혼자 살기에 달인이 되신 분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것이 최고라는 것, 즐기는 삶이 가장 건강한 삶이라는 것을 저자가 살아온 인생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